자, 이번에는 경매나 공매를 낙찰받을 때 싸게 받는 방법, 노하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상가 건물이나 건축 부지를 입찰할 때 입찰 금액을 얼마 정도 적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자, 거기에 관해서 일단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재매각, 재경매 나온 사건들이 있어요. 입찰 보증금 날리고 다시 재매각 나온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입찰 금액을 얼마에 언제 입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입찰, 낙찰 받는 거, 단독 입찰, 낙찰 받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그 다음 낙찰 잔금을 빨리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 그 다음 경매나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좀 더 싸게 낙찰받는 방법은 뭔지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가 건물 건축 부지 입찰 금액 얼마 적용되는지는 지금 낙찰 사례들을 좀 훑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거 해드린 양정동 거 먼저 보시면, 자, 이거 1, 2월 달에 수업 때 나눠드렸던 자료를 다시 보는 거예요. 자, 2021 타경 76에 양정동 354-28번지고 2월 8일 날 매각기일이었는데 감정가가 21억 3천 정도 됐었고, 일반 상업 지역의 토지 면적이 70평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70평이고, 이거는 특징이 지하 1층, 지상 5층에 올 걸린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올 걸린 상가 건물인데 80% 최저 입찰가인데 97.72%, 98%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낙찰가가 한 20억 8,800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 숫자는 4명. 근데 차순위 금액 보세요. 차순위 금액이 19억 한 2,900, 19억 3천 정도 되죠. 근데 1등하고 2등 적은 사람, 차순위 금액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2등 두 번째로 높게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차이 났죠? 한 1억 6천만 원 차이 났죠. 이거를 경매 전문 컨설팅 회사에 만약에 맡겨서 하게 되면은 최저 입찰가의 1.5% 정도 수수료를 주면 되거든요. 최저 입찰가 1.5%. 그러면은 수수료가 한 2,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2,500만 원 주고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나중에 부가 서비스까지 좀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불이 나서 건물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잘 안 되고 했던 건물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수수료 2,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 법인회사에서 입찰을 들어갔죠. 그런데 이 물건에 관해서 그냥 경매 쪽 공부하고 권리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2등한 금액은 낙찰 사례로 보셔야 돼요. 2등한 금액은 19억 2,900인데 최저 입찰가가 얼마였죠? 17억 1천이었죠. 그러면은 80% 최저 입찰가보다는 한 2억 이상 더 적었죠. 자,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80% 최저 입찰가에서 2억을 더 적었어요. 2등한 사람이. 자, 그 다음 물건 보세요. 자, 밀락동. 자, 이것도 2월달 수업 때 드렸는데, 우리 수강생 중에 입찰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밀락동 물건은 2021 타경 102107 밀락동 165의 5번지 물건이었는데 2월 24일 날 입찰이었습니다. 2월 24일 날. 이거는 최저 입찰가가 11억 정도 됐습니다. 토지가 79.29평, 그래서 토지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은 준주거 지역의 땅이었어요. 준주거. 그래서 63명이 입찰했다고 했죠. 63명. 여기 입찰자 63명 돼 있죠. 그럼 이 경매정보지 제가 이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하다 보면은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8억 3천에 낙찰됐습니다. 164% 감정가 대비.
차순위 신고는 17억 3천 들어갔어요. 17억 3천. 17억 3천. 근데 이 사람 적은 거 보세요. 17억 3천 299만 9,900원 적었죠. 자, 스탠다드하게 정석적인 입찰 금액으로 잘 적으신 거예요. 2등한 사람이. 그런데 낙찰받은 1등은 18억 3천만 원 이렇게 딱 적었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18억 3천만 원에서 단돈 9천 원, 아까 1교시에 제가 진짜 몇천 원 차이로, 몇만 원 차이로 낙찰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8억 3천만 원 적을 것 같으면 저는 9천 원이라도 더 적어요. 9만 원이라도 더 적고. 18억인데 9천 원, 9만 원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낙찰은 누가 받아가는 거죠? 제일 많이 높게 적은 사람이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등 하신 분 차순위 금액, 차순위 신고하신 17억 3,299만 9,900원은 입찰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아는 전문가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3명 중에서 일단 2등 했죠. 2등. 그러면은 나머지 63명 중에서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빼고 61명은 11억 천하고 17억 3,2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적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100% 최저 입찰가에서 입찰을 63명이 들어갔죠. 100%. 예. 자, 그런데 1등하고 2등이 일단 1억이 차이가 났어요. 1억이 차이 나는데 이것도 뭐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맡겨봤자 뭐 한 1,500, 1,700 이렇게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했으면은 조금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1등, 2등 차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준주거지역인데 100%에서 입찰 검토를 해서 실제로 입찰 들어간 사람만 63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입찰해 볼까, 이 물건 검토 한번 해볼까 할 사람은 63명보다 훨씬 많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소스를. 뭘까요? 이 물건의 현장이 밀락동 동방 오거리에서 그 바닷가 내려가는 쪽에 있는 그쪽 볼록에 있는 거거든요. 바다 바로 앞도 아니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뭐 새벽집 있고 뭐 동방 오거리에서 근처에 있는 물건인데, 자, 이 물건 있는 이 현장 근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럼 이쪽에 있는 물건을 경매보다 일반 매매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제 지금 손님 의뢰인 중에 이쪽 지역에 투자해서 조금 대박 터지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락동, 강안동 이런 쪽이 지금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반 동안 거의 2배 이상 뛴 곳이 많아요.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20억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구나. 입찰자 수가 엄청 많은 이 물건, 경매 물건 자료만 가지고도 내가 여기가 돈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거는 양전 거는 4명 입찰했잖아요. 4명. 요거는 63명이 입찰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토지가 80평인데 토지 감정가가 보면은 9억 1,700밖에 안 돼 있죠. 토지 감정가가 중간에 보시면. 그런데 준주거 지역의 밀락동에 지금 80평인데 평당에 1,1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감정 자체가 현재 시세보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격 시점이 있어요. 중간에. 가격 시점은 감정 평가해서 금액을 정한 날이거든요. 정한 날이 21년 4월 8일이죠. 21년 4월 8일부터 입찰하기까지 2월 24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감정 금액보다도 시세가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만에 1년 반 만에 거의 2배 뛰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입찰 금액을 정할 때 적어도 상가는 보니까 일단 80%에서 유찰 안 되고 지금 더 높게 낙찰됐죠. 예. 그러면 64%까지 기다리고 80%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1차 감정가에서 바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상가 건물을 얼마 입찰하면 될까?
상가 건물을 얼마에 언제 100% 입찰해야 되는지 80% 입찰해야 되는지 64% 입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연제구 연산동 2024경에 103626 연산동 2145의 21번지입니다. 자, 근린주택인데 자, 80% 최저 입찰가에서 3월 3일 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찰자 한 명이죠. 단독 입찰. 한 명이 낙찰 받았어요. 단독 입찰. 근데 최저가보다 보면 거의 18%더 적었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최저 입찰가 100억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18억 이상을 더 적은 거예요. 18%라는 게 감정가가 4억 6,700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18% 큰 거예요. 예. 그러면 최저 입찰가 3억 7,400 정도의 3억 7,500만 적어도 되는데 4억 5,700 이렇게 적었잖아요. 예. 낙찰받고 집에 가면은 배우자인데 좀 잔소리 좀 먹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들어갔어? 최저 입찰가 얼마였는데 몇 명이 들어갔어? 뭐 내 혼자서 받았어. 내 혼자서 입찰했어. 아니 최저 입찰가 얼마였는데 얼마 썼냐고. 3억 7천 뭐 400 얼마였는데 나 가감하게 적었어. 이거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 4억 6천 적었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은 3억 7천 500 적어도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8,300만 원을 더 적은 거거든요. 8,300만 원이면 야, 내 벤츠 차 한 대 빼주지 그 돈으로 이러면서 잔소리 듣겠죠. 예. 그러니까 입찰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입찰 금액이 얼마 입찰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근데 이분은 일반적인 낙찰 사례로 해서 사실은 입찰을 들어간 거예요. 일반적인 낙찰 사례로 해서. 근데 이 물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물은 1975년도에 건축했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시세는 상이한데 평당 지가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전후로 뭐 파악되고 이런 조사 내용이 있어요. 근데 위치가 좋아서 금액만 조율되면 거래는 수월한 것으로 조사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경매 자료에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망골역에서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어요. 물망골역 있잖아요. 예, 배산역에서는 한 600m. 물망골역 근처에 상가 건물도 제가 한 40억 정도 안 되게 얼마 전에 한번 매매시킨 적이 있는데 이 근처가 또 재개발 이런 걸로 좀 핫한 곳이에요. 그리고 재개발해서 성공한 그 대시양인가요? 아파트. 예, 그것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일반적인 낙찰 사례로 들어갔는데 조금 아까워요. 예, 좀 아까워요. 단독 입찰로. 그래서 나중에 단독 입찰에 관해서 또 나중에 다시 테마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가 건물 낙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강서구 복림동 378번지 2024경 427 하나입니다. 자, 물건 종별에 지목이 대로 되어 있습니다. 234평 토지 매각인데 자, 2억 7천 정도 감정가인데 요거는 41% 최저가의 재매각 사건이었는데 낙찰은 1억 1,500 정도의 낙찰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이 물건은. 자, 이거는 일반적인 낙찰 사례하고 다른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재매각 사건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매각 사건 할 때 이거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기시면 검정구 금사동에 금사동 서동도 잘 보시면 그 서검사가 있고 또 뉴타운 말이 옛날부터 있었고 저 서검사 금사동 서동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토지가 62평인데 자, 100% 6억 8,600 한 7억 정도의 자, 이거 단독으로 해서 입찰자 한 명으로 해서 6억 9천에 낙찰됐죠. 근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 12월 23일에 감정가 6억 5,400이었는데 이걸 변경해서 감정가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변경해서 감정가가 6억 8,60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더 적어서 단독으로 받았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일단은 100% 넘게 낙찰됐죠. 자, 그 다음 물건 봅니다. 자, 명지동에 1층 109억 2024경에 105181입니다. 이거는 물건 중별에 걸린 상가 돼 있죠. 걸린 상가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 면적에 16.94 돼 있잖아요. 16.94에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전용 면적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전용. 분양 평형이 아니고 전용 면적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51% 최저가에 단독 입찰로 해서 6억 1천에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저가 5억 4,600인데 예, 한 5천만 원 넘게 6천만 원 더 써놨죠. 6천만 원. 자, 그러면 상가 건물은 보니까 80% 밑으로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합 건물 상가 있죠. 집합 건물 상가는 낙찰을 잘 받으시면 50%나 64%나 아니면 50% 미만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틈새 상품이에요. 집합 건물 상가 입찰 있죠. 집합 건물 상가라고 적어 놓으시고 별표라고 해 놓습니다. 집합 건물 상가는 시세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틈새 상품이에요. 제가 한동안 오피스텔을 낙찰을 한동안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말고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을 낙찰을 그때는 낙찰 가율이라고 하는데 낙찰 가율, 매각 가율이 뭔가 하면 감정가가 만일에 100인데 내가 낙찰을 40에 받으면 40%고 감정가가 100인데 낙찰을 80%에 받으면 80%예요. 그러면 물건 종별로 낙찰 가율이 대체로 어느 정도에 낙찰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상가 건물은 이 매각 가율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80%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면 야, 이거 80%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난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넘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100%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면 검토하실 때 가격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정한 날짜하고 지금 현재 날짜하고 보통 1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밀락동인데 강한동인데 이러면은 여기 재개발 재건축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본적인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앉아 계시니까 야, 밀락동 강한동은 되게 핫한 지역인데 이 시세가 이것보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차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찰 금액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낙찰 사례라든지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지역 시장이 상향 시장인지 아니면 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낙찰 받을 때 제가 낙찰을 보통은 50% 미만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4천만에 낙찰 받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을 전세를 8천 나왔어요. 전세를. 그러면 내가 안 팔아도 4천만이 남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상가는 예전부터 굉장히 틈새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만동, 우암동 이런 데는 사람들이 우암동, 감만동 잘 안 쳐다보고 있어서 그때 상가를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2천만 원. 그런데 제가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놓고 한다니까 전세를 4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를 4천에. 돈이 또 남았죠. 안 팔아도.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낙찰 받은 것 중에 또 그 수영 그 수비 상거리 이쪽에 보면은 그 위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무슨 아파트죠? 현대 아파트인가요? 여하튼 오래돼가지고 여하튼 그 산 쪽에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4층을 낙찰 받았어요. 4층 집합건물 상가 4층. 4층인데 아파트에서는 1층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접근성은 4층이 뭐 마트가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이제 입지 조건이 더 좋은 4층인데 아파트에서 보면 1층처럼 쓸 수 있는 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낙찰은 1,112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경락장부 대출은 90% 일으키고 그럼 나는 돈 얼마 안 들어갔죠. 뭐 한 200~300만 원 또 안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전세 구조로 따지면은 거의 3천만 원 이상 월세를 500에 30 받았거든요.
미술 교습소로 세를 놔가지고. 그러니까 자, 입찰 금액 정할 때 집합 건물 상가는 어떻게 지금 시세의 절반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집합 건물 상가다.